자, 이제 두 번째 나무의 두 번째 나무까지인 보유세목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의 핵심은 요거 그대로 갖다가 그죠? 과세 요건, 비과세, 부가징수, 기타 이걸 갖다 그대로 종부세 여기를 보겠다는 거지. 그렇죠? 자, 먼저 한번 크게 중목차, 큰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죠. 472페이지에 과세 기준일이 나와 있고요. 납세일이 나와 있죠. 파란펜 밑줄 하시고 이거 이제 기타에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우리 주택분 종부세가 있고 토지분 종부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73페이지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 요건이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거기다가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역시 토지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거기다가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 이제 나머지들 이제 기타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477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재산세 파트는 두 문제에서 많게는 뭐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죠. 그러나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뿌리는 아니죠. 이게 재산세가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7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총론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 성격 보죠. 472페이지의 날개박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세 분류에 해당이 되겠죠. 국세고, 보통세고, 보유세고, 종가세고, 정률세고, 인세고, 응익과세고,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이죠. 그죠? 우리 지방세의 보통징수 개념, 이거 고지서 날라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 납세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똑같죠? 재산세하고. 그래서 6월 1일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자, 납세지는 우리 개인 또는 법인을 보지 아니한 단체는 주소지. 국가니까, 국세니까. 법인 얘네들은 소재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주택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뒤에 이제 토지분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 그래서 날개박스 보시면은 재산세하고 비교 연계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과연 우리 수험생이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거를 477페이지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주택분 종부세 보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입니다. 자, 보니까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죠. 요거를 합한 금액, 그래서 합산과세 한다고 그랬죠. 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물리겠다 이겁니다. 또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 여부, 허가 여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없을 때도 포함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454페이지 있죠? 그거 한번 다시 눈에 한번 바르고 오시면은 훨씬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454페이지 밑쪽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시면은 여기 나왔죠? 6억 초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장은 아니고요. 그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분 종부세가 된다. 근데 주택이라 할지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473페이지 제외주택에다 빨간 펜 밑줄 짜가시고요. 그래서 투기적 성격과 거리가 먼 주택들 어떤 좀 이렇게 좀 장려해야 될 것 이렇게. 그래서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검정펜. 그 다음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에다 검정펜. 이거 장려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에다 검정펜. 건설에서 요새 많이 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별장. 얘는 뭐예요? 왜 제외입니까? 이미 그죠? 죽었죠. 4%. 이미 죽은 애 또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를 너무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을 빼준다고 그랬죠? 6억 원 초과하니까 빼주면 되겠죠? 거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시장 변동이 심하니까 그거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80%를 때립니다. 단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당연하겠죠. 0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0으로 보지 않으면 그거 돌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납세 의무자한테. 그러니까 0으로 본다. 우린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6억 원 있죠. 앞에다가 마이너스 3억 원 하나 써주실까요? 마이너스 3억 원. 괄호로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의 하나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마이너스 3억 원을 추가로 해줘요. 결국 이제 9억 원 초과인 경우에 한해서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원칙은 6억 원이다. 세율은 그죠? 1,000분의 5, 0.5%부터 해서 1,000분의 20, 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474페이지에 5번 동그라미가 바로 그 얘기죠. 그렇죠?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에다가 파란 펜으로 위주로 하시고요.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법에 정한 다른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공제한 거. 이 공제액이 바로 3억이죠. 3억. 결국 이제 9억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그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은 60세 이상의 경우는 자, 연령별 공제율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자. 그래서 10, 20, 30% 연령별 공제가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5년 이상 보유한 자, 이거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에다 파란 펜. 그래서 20%, 40% 이렇게 기간별로 10년 이상이면 40%.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다음에 밑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세부담 상한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짜가시고요. 역시 앞에 우리 재산세처럼 뭐예요? 이것도 있네요. 그죠? 근데 거기 주택에서는 제일 센 게 100분의 30이었죠. 100분의 30.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465페이지입니다. 거기 재산세에도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는 주택의 경우는 105, 110, 130이었잖아요. 100분의.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주택분 종부세는 100분의 130이 아니라 그냥 100분의 150입니다. 그렇죠? 요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30이냐 150이냐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 좀 째째하지, 우리는 째째하게 놀지 않습니다. 그냥 150이에요. 통일. 토지분 종부세의 오른쪽에 세부담 상한도 역시 100분의 150입니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다음 100분의 150 검정펜을 밑줄로 하시고요. 475페이지 토지분 종부세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자, 파란 펜 밑줄로 해서 별도 합산, 종합합산. 즉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죽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454페이지 그걸 이제 계속 머리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쭉 보면 토지분 종부세에서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일정 토지에 한해서만 토지분 종부세지, 그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별도 합산도 말이죠. 공시가격, 즉 개별 공시가를 말하겠죠. 금액이 80억 원 초과하는 자예요. 그래서 80억 초과에다 검정펜. 종합합산은 5억 초과입니다. 5억 초과. 이게 막 나중에 헷갈려요. 왜냐면 종합이 왠지 우리 통념 있죠. 통념. 종합하면 왠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80? 그러면 이제 틀려버린다. 5억입니다. 그죠? 별 8. 별 8. 별. 되겠네. 별 뭐였죠? 별 2사였죠? 0.2에서 0.4 초과 누진세요. 기억나시나요? 회사의 별은 2사다. 별이 되면 2사가 되는 거죠. 별이 되면 뭐예요? 종부세 가면은 8하게 되는 8. 80입니다. 80. 8이 아니라. 쇼를 합니다. 쇼를. 자, 과세표준 100분의 80.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역시 곱해줘 80%를.
자, 세율이 이렇게 또 초과 누진세율이 되어 있죠. 1000분의 5, 1000분의 7, 1000분의 7.5에서 1000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 세부담 상한 빨간펜 밑줄자 역시 100분의 150 검정펜 밑줄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재산세하고 똑같겠고요. 자, 부가징수 파란펜을 밑줄 하시죠. 476페이지입니다. 그럼 듣고 계신 거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유, 더워. 또 뭐 이렇게 여름. 주무신 거 아니시죠? 오케이. 정신 벌쩍 계신 분이 있는데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정신 차리셨죠? 오케이. 자, 부가징수 파란펜으로 밑줄 짝 하시고요. 자, 원칙은 정부 부가세입니다. 자, 정부 부가세는 검정펜. 그래서 세무서장이 말이죠. 납부 기간이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닙니다. 재산세하고 좀 달라요. 재산세는 7월하고 이제 9월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좀 돈이 있죠. 근데 12월 말 되면 뭐예요? 애들 종합선물 세트 사줘야 됩니다. 그 전에 뭐예요? 세금 내라 이겁니다. 이야, 진짜 누가 머리 썼는지 어떻게 납부 기한도 그렇죠. 아마 이거 만드신 분도 내가 보니까 말 되면은 무슨 성별 모임도 많고, 응? 그렇죠? 공인중개사 합격 모임도 많더라. 그럼 애들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럼 이 양반들이 세금 잘 안 낼 것 같아. 연체를 그러니까 뭐예요? 12월 1일부터 15일. 돈 있을 때 좀 내세요 이러죠. 급합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납세할 수도 있어요.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결정 경정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밑에 이제 물납 분납에다 빨간펜 밑줄 하시고요. 자, 물납 대상이 이제 국내 부동산이죠. 그래서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하고 차이점이 있다. 물납 분납 제도가 있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죠. 20%. 자, 부가세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종합부동산세에다가 검정펜. 자, 가장 중요한 477페이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교표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 세율에도 보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말이죠 중과세율이 없죠. 그렇죠? 재산세는 중과세율도 있고 특례세율도 있고 그런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조세 분류 우리 재산세는 지방세, 그 중에 시군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 다음에 납세지가 당연히 재산세는 소재지, 종합부동산 국세니까 주소지. 자, 합산 여부도 다르죠. 재산세는 개별과세죠. 개별과세에다가 검정펜. 종부세는 합산과세의 검정펜. 그러니까 재산세는 합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에 보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부세는 보통징수 개념이죠. 종부부가세가. 근데 신고납세도 가능하다는 거. 과세 기준일 똑같습니다. 납기가 다르죠. 납기가 달라요. 이렇게 하나는 7월, 종부세는 12월. 그리고 뒤쪽이냐 앞쪽 1일부터 15일이냐 이렇게 차이점. 세부담 상한이 똑같이 있는데 대신 재산세는 그 요율이 100분의 105, 110, 130이다. 종부세는 통일이죠. 150이죠. 그 다음에 물납 분납이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분납 기간이 45일 이내지만 종부세는 뭐예요? 2개월 이내라는 거. 그거는 좀 여유가 있다 이거죠. 2개월 이내. 우리 쫀쫀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2개월 이내. 3개월 아닙니다. 난 3자 좋은데 그러면 안 돼요. 2개월 이내. 그럼 소액부 징수가 재산세는 있었지만 종부세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소액부 징수 제도가 없어요. 부유세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쫀쫀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그 다음 부가세 역시 차이가 있죠. 요율은 20% 똑같지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 단계 세목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양도 단계 세목인 가장 중요한 세목 양도소득세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